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, 아니 솔직히 좀 황당하기까지 한 물건 하나가 어떻게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작품이요. 마르셀 귀상의 1917년작 샘입니다. 네, 맞아요.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거 맞습니다. 공장에서 찍어낸 그냥 남성용 소변기예요. 자세히 보면 알 모트라는 서명도 보이죠?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. 잠깐만, 이게 어떻게 예술이야? 바로 그 질문,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 소변기 하나가 미술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를 떡 차지하고 온갖 미술사 책에 다 실리는 그런 걸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.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. 뒤샹이 등장하기 전에,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술이 대체 뭐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. 바로 이 작품, 샘이 아주 정면으로 깨부수려고 했던 그 옛날 규칙들 말이죠. 수백 년 동안 예술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 되게 명확했어요. 첫째, 작가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. 둘째,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을 얼마나 진짜처럼 잘 그려냈는가. 딱 이 세 가지. 이게 그냥 예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. 자, 이 두 작품을 나란히 한번 보세요.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? 왼쪽은 라파엘로의 걸작 아테네 학당, 방금 말한 기술, 아름다움, 현실 재현,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작품이에요. 그런데 오른쪽엔 뒤샹의 소변기가 똑하니 놓여 있습니다. 이 충격적인 비교, 이게 바로 기존 예술계에 던진 거대한 도전장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요, 20세기로 딱 접어들면서 엄청난 변화 두 가지가 이 단단했던 예술의 정의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. 예술가들이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. 여기 이 그림을 보면 그 위기가 한눈에 들어와요. 첫 번째는 바로 사진의 발명. 현실을 똑같이 복사하는 능력에서 이제 카메라는 인간의 손을 그냥 이겨버렸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추상 미술의 등장. 이 작가들은 아예 현실을 따라 그리는 건 이제 의미 없어 하면서 오직 형태랑 색깔로만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그림, 즉 회화가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지? 하는 정체성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.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? 예술을 재단하던 그 낡은 기준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도대체 예술이 뭔데? 라는 질문 앞에 커다란 빈 공간이 생긴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텅 빈 무대,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모든 준비가 딱 끝난 겁니다. 바로 이 타이밍에 등장한 인물이 마르셀 듀샹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요, 뭐 새로운 그림 스타일이나 기술을 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. 아예 예술이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새로 쓰겠다.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. 이런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거죠. 듀샹이 꺼내든 무기는 바로 레디메이드.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이었습니다. 1917년에 그는 이 샘을 미술 전람에 떡하니 내놓는 아주 대담한 도발을 하죠. 뭐 예상대로 작품은 당연히 거절당했어요. 하지만 바로 그 거절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듀샹이 짠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. 이 사건 하나가 도대체 뭐가 예술이고 뭐가 예술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제대로 불을 붙인 거죠. 듀샹의 생각은 크게 보면 이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, 중요한 건 손재주가 아니라 아이디어다. 둘째, 그냥 널려있는 물건을 이게 예술이야 하고 고르는 선택, 그 자체가 창작이다. 그리고 셋째,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, 즉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. 화장실의 변기랑 미술관의 변기는 다른 거라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. 만약에 작품 자체에는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건 예술이고 저건 아니야 하고 정하는 걸까요? 그 해답은 바로 미술계, 영어로는 아트월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있습니다. 예술이라는 게 작가 혼자 짠!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미술관이나 갤러리, 비평가 같은 사람들이 다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인정받는다는 생각인 거죠. 그럼 이 미술계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.
작품을 사들이고 전시하는 미술관, 작품을 파는 갤러리,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, 작품에 대해 글을 쓰는 비평가, 그리고 이 모든 걸 역사로 기록하는 미술사학자들이요. 이들이 바로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문지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에 이건 예술이야 라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. 그들이 어떤 작품을 딱 고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작품은 진짜 중요한 예술이 되는 거죠. 이 그림을 보면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미술계라는 제도는 먼저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요. 그리고 그걸 미술관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, 즉 맥락 속에 배치하죠.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왜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, 즉 서사를 만들어 붙여줍니다. 바로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평범했던 사물이 아주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바뀌는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. 뒷샹의 소변기가 어떻게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이 강력한 이론, 그 이름이 뭘까요? 바로 예술의 제도론입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 어떤 게 예술이냐 아니냐는 그 물건 자체의 성질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. 미술계라는 제도가 자, 이건 이제부터 예술입니다 라고 합의하고 선언하면 예술이 된다는 이론이에요. 이 이론을 만든 철학자 조지 디키가 한 말이죠. 결국 예술이라는 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대와 사회가 함께 만든 일종의 약속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. 이 비유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. 그냥 평범한 종이 한 장도 대학교가 도장을 딱 찍어주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졸업장이 되잖아요? 그거랑 똑같아요. 평범한 소변기 하나도 미술계가 인증해주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작품이 되는 겁니다. 핵심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걸 인증해주는 제도의 힘인 거죠. 네,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뒷샹의 쌤은 그 소변기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이 예술계 전체에 던진 그 질문,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엄청난 변화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. 이 작품 하나 덕분에 예술은 손으로 만드는 것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. 만약 제도가 예술을 결정한다면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제도는 그럼 대체 누가 만들고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?